대부분 강의 들으면요, 한국사 강의 들으면 문제 풀리고 괜찮네, 그리고 과제도 금방 풀릴 겁니다. 그날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방심하다가 많이 틀리거든요. 한국사 누적됩니다. 양이 엄청나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우리 조선시대까지 정치사 먼저 끝낼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라는 게 있어요. 되게 짜증나요. 막 다 외우고 막 승려들 나오고 막 유학자 나오고 막 그지 같고 막 그러고, 특히 근현사 가면 또 거기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뭐더라? 그 근현대사가 30% 위주로 나오거든요. 한국사 능력 검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현대사 들어가기까지는 꼭 복습, 정거대사 확실하게 해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 근현사 보더라 같이 나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앞에 거 복습 잘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복습 안 되고 근현사 들어가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좀 잘 해두시면요, 대부분 다 합격합니다. 알겠죠? 물론 가끔씩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한심하게. 농담이고요. 웬만해서 다 합격한다는 거 알고요. 설명 잘 듣고 복습 잘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페이지 5페이지 피고 이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 기재 몇 페이지요? 5페이지 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피고, 자, 이제 어떤 나라 들어갑시다. 여러 나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까 침에 그 한 나라가 한 무지한테, 자, 고조선이 누구한테 멸망당했더라? 한 나라에게 멸망당했더라. 그 다음에 한 몇 군이 설친다? 4군. 하지만 그거보다 한반도에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여러 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무슨 나라? 여러 나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이 여러 나라는요, 무슨 문화가 기반일까요? 청동기 문화면 철기 문화? 철기 문화가 기반이겠죠? 왜? 위만 이우니까 당연히 뭐더라? 철기 문화가 기반이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일 먼저 어떤 나라부터? 부여 먼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여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걸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이 좀 흐린데, 자, 여기 여러분들 요쪽에 무슨 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한반도 제일 위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무슨 강이더라? 두만강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대가리 두자 씁니다. 알겠죠? 제일 꼭대기는 무슨 강? 두만강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요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중국과 경계되는 거. 여기가 바로 무슨 강이 됩니까, 여러분들? 무슨 강이 됩니까?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무슨 강이 나온다고요? 압록강. 이 정도 기억합시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무슨 강? 대가리 두자 무슨 강? 두만강. 왼쪽이 뭐더라? 압록강. 부여는 뭐더라? 이 위쪽에 만주 수화강 유역에서 만든 게 부여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부여의 정치, 경제, 사회면을 이제 우리가 각각 보면 되거든요. 제일 먼저 개념 먼저 들어갑시다. 부여는 여러분들 정치체제가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일명 무슨 왕국이라고 합니까? 이런 왕국입니다. 무슨 왕국?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연맹왕국 개념 들어갈게요. 여기는요, 마가란 놈이 있습니다. 마족이 있어요. 마족의 우두머리를 뭐란다? 마가라 하게 됩니다. 가는 뭐더라? 족장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징기스 칸 들어봤지요? 그 칸이 뭐더라? 족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간이나 가는 다 보더라? 우리나라도 족장이 되겠습니다. 신라에는 거서 간 들어보셨죠? 그거 족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간은 또 뭐더라? 고구려도 있습니다. 상가, 고추가 이런 애들. 간은 뭐더라? 족장이 되겠습니다. 마족의 우두머리 뭐라고요? 마가. 소의 우두머리 뭐랄까요? 우가. 대시대끼 저가. 알겠죠? 걔는 뭐다? 구가. 따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왕 부족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얘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규모 적이 쳐들어오죠? 대규모 적이 쳐들어왔다. 따로따로 싸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때만 우리 뭐자? 같이 뭐하자? 연합하자. 되겠죠? 요게 바로 뭐다? 연맹 왕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개념 들어갈게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할 때 돈이 적게 들면 많이 듭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번에 전쟁이 할 때 돈이 많이 들었다. 세금을 올려야 되겠다. 마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 왕의 명령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못 미칩니다. 알겠죠? 여기는 오직 누구만의 독자적인 나라더라? 마가만의 독자예요. 여기에 법은 다 누가 정한다? 마가가 제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왕이 우가한테 명령냈다. 우가도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여기는 오직 누구만의 독자적인 곳이다? 우가만의 독자적 지역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왕 빼놓고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요. 그래서 이거 몇 출도? 4출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은 몇 부족이고 왕 부족 같이 앞에서 몇 부족 연맹국가? 5부족 연맹국가. 독자적 행정구역이 몇 개가 있더라? 4개가 있다. 무슨 도라더라? 4출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치 꼭 기억합시다. 자, 몇 부족 연맹국가? 5부족 연맹국가. 되겠죠? 그리고 마가, 우가, 저가 이런 애들 몇 출도라더라? 4출도로 한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2개만 기억하여. 마가, 우가 나왔다. 무조건 어디더라?
부여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가축 명칭단 마가 우가 뭐더라? 부여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권은 강했을까 미약했더라? 왕권은 미약했더라. 실제 사료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에서 패하거나 오곡이 농사가 안 되면 누굴 조지더라? 왕을 조진다고 합니다. 되겠죠? 왕권은 강했다 미약했다? 미약했음을 보여주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는 뭐 간단합니다. 경제는요. 얘네들은 농사만으로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여기 북쪽 지역이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도 하고 뭐도 했을까요? 목주업도 가셔서 반농 반목이라고 합니다. 건너떠도 됩니다. 사회풍습 잘 나옵니다. 부여의 사회풍습엔 뭐가 있더라? 순장의 풍습이 있습니다. 뭐의 풍장? 순장의 풍습. 이 순자가 뭐냐면 따라 죽을 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왕이 죽으면요 나머지 신하들도 같이 묻게 되는 거. 그걸 뭐의 풍습? 순장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 순장의 풍습은 고대 인신지배를 강했다. 그걸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전복이라고 있습니다? 우제 전복이라고 있습니다. 전복은 뭘 말까요? 점치는 거죠? 그럼 뭐 갖다가 점을 쳤더라? 그렇죠? 소나 말에 국 갖다가 점을 쳤더라. 아주 간단해요. 소나 말 있죠? 죽일 때 있지 않습니까? 발버둥보다 벌리고 죽는 놈들이 있고 구부리고 죽는 놈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점을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죽일 때보다 발톱을 벌리고 죽었다. 이번 전쟁에 승리한다. 구부리고 죽다. 전쟁하면 엿댄다.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쳤던 거. 무슨 전복이라고 한다? 우제 전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우제 전복 외우지 말고 소나 말에 국 갖다가 점 쳤지요. 그럼 어떤 나라다? 부여다. 대부분 말 나오죠? 그냥 부여놈들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풍습 이 정도고요. 마지막 꼭 기억할 것.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제천행사 가장 많이 물어봐요. 알겠죠? 무슨 행사? 제천행사. 하늘에 감사 지낼 때 하는 걸 제천행사지요. 그럼 하늘에 언제 가장 감사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때? 가을에. 왜? 가을에 뭐 하니까? 곡식을 추수하니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배불리 먹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들아 이 제사, 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연구가 왜 시험지에 많이 나오냐면요. 단순한 제사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상시에 친인척들과 교류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안 하지요. 언제 때 모입니까? 명절 때 모이지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뭐더라? 독자적으로 각기 살다가 언제 때? 영고 때는 모든 부족이 뭉쳐서 이제 부족 단합을 도모하는 거. 국가 가장 커다란 행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건 해요.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게 영고라고요. 그래서 시험지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는 꼭 기억합시다. 부영고. 알겠죠? 부여는 뭐더라? 영고란 제천행사가 있었다. 근데 얘네들은 완벽한 농경미족이 아니까 얘네들만 12월에 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뭘까요? 한반도 얘네들은 10월달 추석 때 하고요. 얘만 몇 월달? 12월에 했다. 이 정도 하면 부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부여 줄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부족? 5부족 연맹 줄치고요. 몇 출도? 사출도. 사출도 옆에 마가 우가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가 우가 나왔다. 부여구나. 자, 왕권 미약했다는 눈으로 보고도요. 동그라미 2번도 넘어가도 됩니다. 얘는 로급도 하고 목축업도 같이 했구나. 동그라미 3번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 우제 전복고 살짝만 줄쳐놓읍시다. 순장과 우제 전복이란 게 있었다. 자, 동그라미 4번 별표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영고. 반드시 기억해요. 부여는 뭐라고요? 영고더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여의 사조법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들어갑시다. 부여의 사조법금 보이죠? 보이죠? 자,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살인한 자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여러분 고조의 8조법에서 추가된 게 있죠. 고조의 8조법 뭐더라? 살인한 자 뭐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근데 여기는 뭐더라? 가족마저 처벌하지요. 이게 그 전그대적 법의 하나, 연자법이라고 합니다. 연자법.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놈이 떠들었는데 야 이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다 손들고 막 이런 것들 알겠죠? 그걸 연자법.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말할게요. 삼족을 멸하리라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연자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지는 반역죄가 있었다. 그럼 뭐더라? 처가댁 다 죽이고 되겠죠? 외가댁 죽이고 친가댁 싹 다 죽여버리는 거. 그게 바로 무슨 법? 연자법. 되겠죠? 이건 상식으로. 자, 여러분 줄치고 하나만. 도둑질한 자 몇 배상? 몇 배상? 12배상. 그래서 일책 12법이라고 하거든요. 부여의 법정은 여러분한테 이 정도만 물어봅니다. 일책 12법 나왔다. 어디구나? 부여구나.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고조선에서 뭐 도둑질한 자 12배상한다. 그건 뭐더라? 부여 있고 고조선과 관련 없는 거. 우리 고조선에는 뭐였더라? 남의 거 훔친 놈 뭘로 갖게 한다? 곡식으로 갖게 한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자세히 안 나오니까 일책 12법. 12배상은 다 어디더라?
부여구나. 그 정도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부여 마무리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부여 됐고 어떤 나라입니다? 고구려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할게요. 고구려 세운 사람 누구라고 다 알고 있어요? 고주몽이라고 다 알고 있죠? 맞죠? 혹시 모르는 사람 찾아봐요. 이거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부에서 활 잘 쏘는 새끼들아 주몽이라 한다. 그놈들아 왕의 핍박을 받아서 뭐더라? 압록강 유역에 와서 나라를 만들게 되지요.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고주몽이 여기 무슨 강이라고 했었죠? 압록강이라고 했었죠? 여기 왔을 때 아무도 안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도 4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로부나 순노부나 전로부나 연노부 4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고주몽이 이겁니다. 날 믿고 따라라. 우리 사회계 나라 만들자. 그래서 몇 부족 연맹국가? 5부족 연맹국가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부여와 고로 공통점 몇 부족 연맹국가? 5부족 연맹국가. 자, 구분한 거 들어갈게요. 5부족 연맹국가는 어떤 나라밖에 없다? 부여와 고구려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료에 마가 우가 나오죠. 무조건 어디로 빼면 돼요? 부여로 빼면 됩니다. 나머지 개로부나 소노부 그 다음 5부족이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 고구려구나. 그 다음 가도 달라요. 고추가 상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5부족 연맹국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나라다? 고구려구나. 마가 오고 나면 어디로 가면 되고요? 부여구나. 나머지 나라 고구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고구려 몇 부족입니까? 5부족 연맹국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활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산맥지예요. 낭림산맥, 저류산맥, 묘안산맥, 언지산맥, 엄청난 무슨 지대? 산악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떨까요? 맨날 굶주리다가 계속 굶주리기 힘드니까 이제 남의 것을 뭐더라? 뺏어 먹는 무슨 경제? 약탈 경제가 발달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게 되게 허접한 나라가 있습니다. 옥저를 바로 정복하고 시작한 게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구려 하면요 군사강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무슨 경제 때문에? 약탈 경제. 먹고 사는 자체가 뭐더라? 약탈이든가 군사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약탈 경제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사회풍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 들어갑시다. 무슨 제 들어갑시다? 서옥제 들어갑시다. 서자가 무슨 서자? 사위 서자, 옥자는 무슨 자? 집옥자. 다른 말로 본다? 사위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처가댁에서. 자, 갈게요. 자, 남자가 결혼하고 싶죠? 그럼 이제 장모한테 갑니다. 장모한테 결혼을 허락시켜 주십시오. 허락하게 되죠. 그럼 옆에다가 조그만 집, 신혼집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누가 사는 곳이에요? 사위가 사는 곳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서옥이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뭐더라? 서옥제.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서옥제는 일종의 뭡니까? 시집살림, 처가살이. 처가살이. 장인과 장모가 누굴 데리고 삽니까? 사위를 데리고 살지요. 무슨 사위제? 대릴사위제. 오늘과 좀 다르지요? 왜 이런 풍습이 있었냐면요. 우리 고대 때는요. 뭐가 기준에 나오고 있었죠? 노동력이 귀중하게 나오고 있었죠. 여자도 하나의 노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남자랑 결혼해서 사라지면 노동력이 손실되지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남자가 어디 집에서 처가댁에 있으면서 처가댁 일을 봐줬던 게 바로 뭐더라? 서옥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뭐더라? 노동력 보상제도. 이게 바로 뭐더라? 서옥제. 시험지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결혼 풍습이 다 여기서 유래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결혼한 거 뭐라고 하죠? 장가 간다라고 하죠. 장인 어른 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랍니다? 장가 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딸이 많으면요. 딸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을 크게 짓고 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씨가 있고 김씨가 있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서오가 이서방. 방이 됐죠. 이서방, 김서방. 웬만한 우리나라 결혼식 용어가 다 여기서 유래되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고구려 하면 꼭 기억합시다. 무슨 제 있었다는 거? 서옥제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천행사는 무조건 외워야 되죠. 제천행사. 고구려에선 제천행사 뭐라 불렸더라? 동맹이랬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제천행사 뭐라고요? 동맹. 알겠죠? 동맹입니다. 우리 고구려는 군사강국이니까 군사동맹. 이렇게라도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부여 뭐라고요? 영고, 고구려는 동맹.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건 제가회인데 그건 교재에 있으니까 거기 줄치면서 들어갑시다. 자, 이제 고구려 들어갈게요. 몇 부족 연맹국가? 5부족 연맹국가. 그 상가, 대가, 고추가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요. 얘네들이 족장애들이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똑같이 고구려에서 족장은 가라 불렸구나. 마가고 나면 부여고 나머지 고구려. 자, 이제 밑에 제가회의 줄치고요. 제가회의. 요것만 유의 잘 해두세요. 제가회의 나왔다고 해서 부여로 들어갑시다 맙시다. 알겠죠? 모든 족장들이 모여서 했던 회를 무슨 회의? 제가회의. 제가회의는 어디의 풍습이더라? 고구려의 풍습이 되겠습니다. 됐지, 여러분들? 고구려에서 제가회의. 이거 제가 빼먹었으니까 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 약탈경제 넘어가도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줄치면 돼요. 무슨 제? 서옥제. 극동대로를 눈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대혈, 혈자 온다.
동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커다란 동굴에서요. 거기서 이제 유아 부인 주몽의 엄마와 주몽에게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되겠죠? 그 눈으로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하나 별표 치고 들어갑시다. 어떤 거? 동맹 반드시 암기. 이 정도 하면 우리 부여와 고구려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문제 간단하게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14, 15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4번 봅시다. 교사의 14번 다 보셨죠 여러분들? 페이지 5페이지 문제번호 14번. 말이나 소와 같은 가축 이름 땄다. 거기 줄쳐봐요. 마가 우가. 몇 출도 또 동그라미 치고요. 사출도. 어떤 나라다? 부여가 되겠죠? 우리 부여랑 관련된 건요. 태학 관련없고 팔간에도 관련없고 해동서가 아니고 정답 몇 번? 4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에서 왕권도 약했고 그 다음 뭡니까? 순장의 풍습도 있었죠? 그 다음 뭐 갖다 점쳤다는 거 기억하면 되죠? 뭐 소나 말 뼈다귀 갖다가 되겠죠? 소나 말 하면 다 뭐더라? 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여. 자, 그 다음에 15번 들어갈게요. 15번. 여러분 거기서 아는 거 있나요? 환도산성 모르겠고, 국내성 모르겠고, 각처총도 모르겠고, 장군총도 모르겠고, 거기 강 이름 봐봐요. 압록강. 그럼 어떤 나라?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랑 관련된 거. 동맹서옥제. 정답 몇 번? 1번 들어가면 되고요. 부유랑 관련된 건 몇 번이 됩니까? 15번에 부유랑 관련된 거. 4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여 고구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개 나라만 더 보면 열어놔도 끝나게 됩니다. 자 세 개 나라만 더 들어갑시다. 자 이제 어떤 나라? 옥저와 그 다음에 어떤 나라? 동해 지역이 되겠습니다. 옥저 위치는 이렇게 고르면 돼요. 여러분들 지도도 문제 나오니까 만주 지역이 부여가 되겠죠. 그럼 여기 압록강 지역이 어떤 나라더라? 고구려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보면 돼요. 고구려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짜봐요. 그러면 여기가 하문평이야. 여기가 옥저 되겠죠. 동해는 뭐더라? 강원도 북쪽 지역에도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옥저는 뭐더라? 어디 위치더라? 고구려 오른쪽으로 가면 되더라. 그 옥저 밑에가 바로 뭐더라? 동해란 나라 있게 됩니다. 되겠죠? 자 이제 옥저 동해. 그 다음 밑에 이제 몇 한이더라? 3한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나라 들어갑시다. 옥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저는 여러분들 일명 연맹왕국이다. O 아니면 X? 연맹왕국 내가 몇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부여와 고구려밖에 없다고 했었죠. 오부정예명국은 부여와 고구려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연맹왕국이 아니다? 아니더라. 이건 뭐더라? 일종의 군장국가. 우리 아까 지금 마가우가 배웠었죠. 그 정도 수준. 되게 좀 정치 발전이 낮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왕이란 명칭도 있다 없다? 없더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뭐더라? 왕의 명칭이지 uk군, 삼로, 후 이런 명칭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무슨 국가고 넘어갑시다. 군장국가 이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럼 이제 경제활동 들어갈게요. 무슨 활동? 경제, 먹고 사는 거. 여기 농사 되게 잘 돼요. 하문평야라고 합니다. 예, 여기는 산맥이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해산물도 어떨까요? 바닷가에 있다든가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럼 얘들은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풍족했다? 아닙니다. 위치가 별로 안 좋았어요. 누구 옆에 있더라? 고구려. 누구한테 삥을 뜯겼을까요? 고르게 삥을 뜯겼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삥 뜯긴 걸 뭐라고 합니까? 공납을 바친다고 합니다. 되겠죠? 그럼 옥전 딱 하나 기억하면 돼요. 군장국가 어디 옆에 있으니까? 고구려 옆에 있으니까 많은 식량을 누구한테 빼앗겼더라? 고구려에게 빼앗겼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거? 공납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얘네들의 사회 풍습만 더 잘 받으면 되겠죠? 자 얘네들의 결혼 풍습이요. 일명 무슨 제?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무슨 제? 민며느리제. 여러분들 민은 뭐다?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나이 어린 신물 맞이를 무슨 제? 민며느리제. 그러니까 나이가 10살 되지요. 혼인약속을 해요. 그 데리고 가서 뭔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럼 장성이 되죠? 그럼 다시 처갓댁에 가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예, 나 결혼할 테다. 1억 줄 테니까 결혼시켜달라. 그러면 집에서 꺼져 그럽니다. 그럼 더 열심히 뭐하니까 시발시발하면서 돈을 벌어서 2억. 그러면 그 처갓댁에서 오케이 하죠? 그러면 이제 결혼이 성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제? 민며느리제. 여자를 얼마 주고? 2억 주고 돈 주고 사고 팔았지요. 그래서 일종의 무슨 혼? 매매, 혼 이렇게도 부르는 게 민며느리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인신매매 그게 아니라요. 고구려의 서옥제와 똑같은 풍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에서 뭡니까? 여자들의 노동력을 뭐합니까? 지가 직접 가서 몸빵 해줬지요. 근데 여기서 뭘로 대신해주더라? 돈으로서 대신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에 어렸을 때보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다음 결혼할 때 뭐더라? 노동력 보상으로다 돈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것도 뭐더라? 노동력 보상제도의 결혼제도가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무슨 제 하나 끝났습니다. 민며느리제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가족끼리 뭐였더라? 공동으로 묘를 졌다고 합니다. 되겠죠? 사람이 죽으면 가짜로 매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짜로 매장했다가 이제 다 썩게 되죠. 근데 나중에 파게 돼요. 나중에 파서 뭐합니까? 내과에 가서 씻어버려요. 뭐 맞출까요?
뼈만 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만 추린 다음에 조그만 곽에다가 이런 곽을 만들고 아버지 묘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똑같은 과정을 지고 같이 묻게 되고요.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자신이 죽으면 어떨까요? 자식들이 대신해 주겠죠? 그래서 가족들보다 한 대 껴묵대한 거. 이걸 뭐더라? 가족, 무슨 묘라고 하더라? 공동묘. 이렇게 말하고요. 뼈를 씻었다.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쇄골장. 그래서 여러분들, 옥죄에서 암기할 건 요거 하나밖에 없겠죠? 풍습 2개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제가 있었더라? 며느리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가족, 공동묘.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요게 제천에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옥죄하면 2가지만 다시 한번 말해봐요. 무슨 제가 있더라? 며느리제. 무슨 묘가 있더라? 가족, 공동묘.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줄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저. 군장국가라고 합니다. 따로 줄치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2번. 누구한테 삥 뜯겼다는 줄칩시다. 공납. 되겠죠? 누구에게? 고려에게 삥 뜯겼다. 동그라미 3번 들읍시다. 무슨 제? 며느리제. 그 다음 뭐가 있더라? 가족, 공동묘. 자, 이제 우리 옥저 마무리됐고, 이제 어디 갑시다? 동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천에서 여러분 2개 배웠어요. 부여. 연고, 고구려보더라. 동맥, 옥저는 제천행산 전해진 바가 없더라. 자, 이제 어디 갑시다? 동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동해 또한 여러분들 얘 또한 무슨 국가입니까? 군장 국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암기할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건너뛰어도 되겠고요. 자, 이제 동해 여기에서는 경제할 때는 특산품이 유명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동해 특산품이요. 뭐가 유명하더라? 말이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무슨 마? 과마라고 하게 됩니다. 무슨 마라고요? 과마. 여기 앞에다가 붙이지, 요거 초점 맞추지 말고 어디다 초점 맞춥시다? 마에다 초점 맞춰. 무슨 맞자? 여러분이 아는 맞자? 말 맞자. 되겠죠? 여러분들 진도하면 유명한 거 있죠? 뭐가 유명합니까? 진돗개. 그게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새끼, 아니, 강아지. 알겠죠? 충성 씹은 거. 특산품입니다. 제주도 하면 뭐가 유명하고요? 흑돼지. 동물도 특산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특산품이 뭐라고요? 말이라고 보면 된다. 말은 되게 겁쟁이 동물인데 이 말은 되게 용맹했다고 합니다. 예. 화살이 빗발친데 적진으로 쏜살같이 달려왔다는 게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해 특산품 뭐가 유명하다고요? 말이 유명하더라. 되겠죠? 그리고 말 위에서 활을 쏘기선 활이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짧아야 되죠. 장궁 아니면 단궁이라고 할까요? 단궁. 자, 그래서 동해 특산품 2개 기억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마가 있다고요? 동해 특산품? 과마. 알겠죠? 이거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거? 왜 안 보여, 이렇게? 여기 뭐야, 이씨. 왜 이래? 자, 하여튼에 뭐가 있더라? 단궁이 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특산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 됐고, 사회풍습. 사회풍습에서 여기 또 많이 나옵니다. 동해하면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저기가 동해 지역이 보면 오늘날 어디 지역이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맥.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무슨 산맥? 태백산맥 지역. 알겠죠? 엄청난 산악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 지역은 이제 산과 하천이 많은 곳이 동해 지역이 됩니다. 여기서 A마을이 있고 여기 B마을이 있다고 합시다. 얘네끼리 교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자신들의 부족의 경계를 되게 중시 여겼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족이 침략하면요. 소나 말로 배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을 뭐라고 하더라? 책화라고 합니다. 되겠죠? 동해는 그냥 이렇게 기억합시다. 아, 얘네들은 부족 간의 교류가 많았다면 적었다. 적으니까 자신의 경계를 되게 중시 여기더라. 혹시라도 다른 부족이 침략하면 뭐더라? 배상하겠던 거. 그걸 뭐의 풍습이라고 한다? 책화의 풍습이라 한다. 동해하면 꼭 기억합시다. 뭐의 풍습이라는 거? 책화의 풍습 들어가면 되고요. 결혼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은 그렇다고 너무 결혼 안 하면 안 되겠죠? 결혼은 어떻게 했더라? 부족 안에서 족외혼 아니면 족외혼? 결혼은 족외혼 했습니다. 족외혼은 신석기 때부터 대부분 해요. 같은 부족끼리는 결혼 안 했습니다. 신석기 때부터. 그냥 족외혼의 풍습이 있다고 사료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더라? 뭐의 풍습? 책화. 책화 기억 잘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천행사 하면 동해 끝납니다. 동해 제천행사 뭐라 하더라? 무천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무천. 무자가 무슨 무자? 춤출 무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늘을 맞이할 때 뭐더라? 춤추면서 맞이했다. 여러분들 영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고는 뭐냐면 그 고자가 북고자예요. 북을 치면서 하늘을 맞이했다. 일종의 음악 파티.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뭐 했다고요? 춤추면서 맞이했다. 일종의 댄스 파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해야 뭐더라? 무천, 동무, 어깨 동무 이렇게 말하죠. 동무 꼭 기억하면 됩니다. 자, 줄치고 넘어갈게요. 동해. 군장국가 건너뛰고. 자, 또 동그라미 2번. 특산품 2개 줄치요. 무슨 마? 과마, 당궁.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책화. 그거 잘 줄칩시다. 책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동해하면 제천에서 뭐라고 한다요? 무천.
옥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옥저 동해 좀 외워졌나요? 옥저는 고구려 옆에 있었다 기억하면 되고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묘. 동해는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산악지대라는 거 기억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말이 그 소나 말이 먹는 풀은요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소나 말이 먹는 풀은 어디서 자란다고요? 따뜻한 지역이면 서늘한 지역. 서늘한 지역에서 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저기 우리나라 한반도 이쪽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이북에 바로 말 탄 애들 어떤 애들?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 들어봤지요? 말 기르기가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무슨 산맥? 태백산맥 지역이죠. 맞죠? 동해 지역은. 그러면 고도가 어떻습니까? 높지요. 고도가 높으면 어떻습니까? 서늘하다 보니까 서늘한 말이나 소가 먹는 풀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뭐가 유명하더라? 말이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관령 목장 들어보지 않았어요? 목장? 거기 바로 여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해 지역들아 태백산맥 지역. 고도가 높으니까 뭐 기르기 좋았다? 말. 그래서 무슨 마가 유명하다? 과마. 그리고 산천이 많다면 교류가 많았다면 적었으니까 뭐의 풍습이 있다? 책화의 풍습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줄치고 넘어갑시다. 책화 줄쳐놨고, 자, 이제 정리된 거 맞죠? 자,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6페이지 16번, 17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던 거 멈추고 같이 합시다. 16번. 다음 가상뉴스 행사가 실된 나라. 거기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천. 우리 무천은 어디입니까? 동무. 어디더라? 동예가 되겠죠? 그럼 동해는 어디가 되죠, 여러분들? 이거 고를 수 있겠죠? 가가 부여, 나가 고구려, 다가 어떤 나라? 옥저. 라가 뭐더라? 동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또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지도에서 고르라는 문제도 있겠고 이와 관련된 나라의 풍습을 고르시오. 그럼 뭐의 풍습 고르면 될까요? 책화의 풍습이라든가 단군과 과마가 있다. 그런 거 고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17번 들어갈게요. 17번 첫 번째 무슨 제? 민, 며느리제. 두 번째는요. 가족, 공동묘. 어떤 나라의 풍습? 옥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옥저랑 관련된 거 들어갑시다. 철, 요거 우리 안 배웠었죠? 얘 누구한테 삥 뜯겼더라? 고구려에게.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3번 있죠? 3번이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에 원래 몇 조법이 있었더라? 8조법이 있었지요. 그 한나라한테 지배당하면서 풍속이 뭐더라? 세련된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법조항이 확 늘게 됩니다. 되겠죠? 그럼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4번은요. 4번은 뭐 묶어버리고 어떤 나라?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16번 있죠? 이게 한국사 중급 난이도. 그 다음에 17번이 뭐더라? 고급 난이도. 문제 유형이 좀만 달라진 것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물어봅니다. 핵심 내용만 물어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옥저 동어 다 마무리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어떤 나라 들어갑시다. 4만 보고 이제 여러 나라도 빠이빠이 합시다. 자, 다시 내용 교재 몇 페이지 피고요? 5페이지 피시고 4만 1분 반에 끝낼 수 있어요. 진짜 금방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4만 지역은 여러분들 요게 어떤 나라 있더라? 진안이라는 나라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 있다고요? 진안. 그 다음에 이쪽에 무슨 나라 있고요? 전라도 지게 마한이라고 있고요. 낙동강 하류에 뭐였더라? 변환이 있게 됩니다. 진마변 되겠죠? 진라면 이렇게 순서대로 진마변 됐나요, 여러분들? 요걸 보더라? 한자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죠? 그래서 뭐더라? 4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진화는 뭐더라? 12개 국가, 만 54개 국가, 얘 12개 국가. 그래서 되게 많은 소국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그시 같은 나라들이 조금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볼 거면 퉁쳐서 배울 거예요. 그냥 퉁쳐서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만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4만에 이제 정치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만의 정치체제에서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일종의 무슨 분리라는 게 특징입니까? 이게 잘 안 보여. 재정 뭐더라? 분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분리라고요? 재정 분리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긴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뭐였다?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어떤 놈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천군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천군이 다스린 지역을 뭐라 합니까? 소도랍니다. 요것만 암기하세요. 자, 누가 있다고 여기는요? 하늘의 군장 뭐라고요? 천군. 딱 봐도 무슨 장? 제사장이지요. 얘가 다스린 지역 뭐라고 하더라? 소도라게 됩니다.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누가 있다고요? 천군. 천군이 다스린 지역을 뭐더라? 소도라고 한다. 얘가 뭐더라? 제사장이라고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천군과 소도. 나머지 정치적 지배자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이런 새끼가 있었다고 합니다. 되겠죠? 그냥 이런 애들이 있는데 봐봐요. 요게 신지란 정치적 지배자가 있는데 요게 범죄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범죄자는 뭐더라? 요게 정치적 지배자가 다스려야 되겠죠? 근데 이놈이 어디로 도망가면? 소도로 도망가면 잡아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정치적 지배력이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치는 곳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만지역은 무슨 분리사회더라? 재정 분리사회더라. 암기할 건 두 개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놈이 있다고요? 천군. 되겠죠? 천군이 다스린 지역입니다. 소도라고 한다는 거 그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천군. 되겠죠? 범죄가 도망가면 잡아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뭐라 한다고요? 천군이 다스린 지역 뭐라 하더라? 소도라고 한다. 암기 딱 두 개 단어만 기억합시다. 자, 이제 나머지는 진짜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변환 지역은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거든요. 낙동과 하류 지역에 가장 따뜻합니다. 기후가. 그 다음에 비도 적게 내릴까요? 많이 내릴까요?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뭐더라? 변환 지역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기후가 따뜻하고요. 그 다음 강수량이 많지요. 그럼 무슨 농사 짓기 좋을까요? 무슨 농사 짓기 좋을까요? 벼농사 짓기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쪽으로 하면 기후가 따뜻해지는 건 알고 있죠. 상시적으로. 강수량도 많아지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남쪽에 더 남쪽에 가면 베트남 있죠. 베트남은 무슨 국수? 쌀국수.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은 지식. 그 베트남은요 1년에 쌀보다 3번이나 재배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후 조건이 맞아야지만 벼농사 짓기 좋습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변환 지역이 바로 무슨 농사 짓더라? 벼농사 지었다는 거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자원 뭐가 그렇게 유명하더라? 철이 유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철은요 어디? 일본과 중국의 낙랑까지 수출할 정도로 대단한 뭐더라? 생산품이더라? 이 변환 지역의 철이었다고 합니다. 되겠죠? 굳이 따지면 사만 지역의 변환 지역이 벼철인데 지금 퉁쳐서 뭐더라? 사만 지역도 벼철이 유명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나 여러분들? 자, 경제활동 됐고 그 다음에 사회풍습은 따로 필요 없고요.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제천행사 이름도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에 제천행사 뭐라고 하더라? 5월에 지면 몇 월째? 여기 다 잘려있지 저게? 5월째 5월에 지면 무슨 째? 5월째. 10월에 지면 무슨 째? 10월째. 5월달에 뭐 할까요? 여기 기후가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죠? 네, 머리 이생기입니다. 근데 머리 감아줘야 되겠죠. 단오의 풍습. 그 다음에 10월째가 뭘까요? 추석. 그래서 그냥 5월째와 10월째. 그게 어디라? 사만적의 풍습이다. 이 정도. 안길 거 많이 없죠? 청군소도. 그거만 잘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교재 출치고 넘어갈게요. 자, 4만 들어갈게요. 재정 무슨 사회? 분리. 자, 두 개 줄쳐놔요. 천군, 그 다음 어떤 거? 소도. 자, 동그라미 2번에 무슨 농사? 벼농사. 벼, 그 다음에 어떤 거? 옆에 철. 자, 동그라미 3번. 두레와 반음집, 귀투집 건너뛰어도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몇 월째야, 몇 월째? 5월째와 10월째. 이건 암기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건 별거 없어요. 제천에서 부여하면 뭐가 있더라? 영고, 고구려가 동맹, 그 다음에 옥자 없었지요? 동해가 뭐더라? 우천. 세 개만 여러분 제천행사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밑에 그 필수 자료 있죠? 그런 것들 문제 유형이 뭡니다. 이런 자료 준 다음에 이 나라와 관련된 거 고르시오. 고르시로 나오니까 사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안 읽어도 되겠죠? 자, 이제 문제 두 문제 풀고 여기 파트 마무리 칠게요. 페이지 6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자, 18번 들어갑시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신지읍차 불리는 군장 세력이 있었다. 요놈들이 군장이죠? 근데 이건 필요 없고 두 번째 줄. 종교적 지배자로 누가 있더라? 천군이 있더라. 요놈이 다스린 지역 뭐라고 불렀었지요? 소도라고 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밑에 무슨 농기구? 철제 농기구. 그 다음 무슨 농사? 벼농사. 여러분들 봄에 했던 게 몇 월째? 5월째. 가을에 했던 게 몇 월째? 10월째. 자, 그럼 이건 어떤 나라? 사만이니까 정답 알아주시게 몇 번? 4번. 됐나요, 여러분들? 1번 어떤 나라? 고구려. 2번은 고조선. 3번은 부역. 5번은 동해. 마무리됐지요? 19번 들어갑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그거 어떤 나라예요? 부여지요? 영구. 확실하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저는 몇 번? 1번. 나머지는 여러분이 교재 보면서 다 체크할 수 있겠죠? 문제 풀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 나머지도 한번 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나라. 자,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드디어 어느 시대 들어갑시다. 삼국시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고조선 있지 않습니까? 고조는 기원전 언제 끝났다? 108년에 끝났다고 했죠. 그리고 기원 전과 기원 후 때 우리가 이때 뭐더라? 부여, 고려, 옥조, 동해 이런 어떤 나라? 여러 나라를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이제부터 삼국시대부터는 이제 무슨 시대다? 기원 전 아니면 기원 후가 된다? 기원 후가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수 탄생 전을 보더라? 기원 전, 예수 탄생 이름들아 기원 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1년 지났다고 합시다. 알겠죠? 1년 지납니다. 몇 세기? 빵세기란 거 없어요. 1세기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50년이 지났습니다. 몇 세기? 1세기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죠? 1세기는 100년 단위라는 거 알고 있죠? 99년 몇 세기? 1세기. 101년 몇 세기? 2세기 초반 이렇게 보면 되겠죠? 150년 몇 세기 중반? 2세기 중반. 199년 2세기 후반 이렇게 됩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러면 330 죄송합니다. 혼자 흥분해서 337번 몇 세기? 4세기. 554년 몇 세기? 6세기. 됐죠? 1170년 몇 세기? 12세기. 그리고 오늘날 몇 세기? 21세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신 거 한국사 능력검정은 연도 갖다가 안 물어봅니다. 순서 문제는 나오거든요. 근데 순서 문제는 뭐다? 인과관계로 풀 수 있게 나와요. 옛날처럼 뭐다 공무원 시험처럼 연도 문제는 안 나오고 여러분이 이 정도만 어떤 연도가 나오죠? 그럼 다 머릿속에 뭘로 고쳐라? 세기로만 고치면 됩니다. 아, 이거 몇 세기식이구나.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건 상식으로 알아두면 됐고요. 자, 이제 3국 들어갔고요. 3국에 우선 3국 들어가기 전에 이때 또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게 일명 무슨 국가까지 배웠었죠? 일명 무슨 국가 배웠습니까? 군장국가 먼저 배웠었죠? 이 군장국가 뭐더라? 옥저와 동해, 그 다음에 또는 삼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군장국가 한 단계 더 발달하죠? 일명 무슨 국가라고 합니까? 연맹왕국, 오부정 연맹국가 우리 배웠었죠? 어떤 나라? 부여와 고구려. 됐죠 여러분들? 고조선은 어디에 안 집어넣는다고 보면 돼요. 고조는 좀 애매해요. 여기 중간 단계들도 좀 애매하니까 그냥 빼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봐봐요. 마가국가가 무슨 국가 단계? 군장국가 단계. 옥저동해도 보더라? 군장국가. 이 정도 됐죠? 오부적 연맹국가 두 개만 말해보세요. 부여와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국가 무슨 국가가 됩니까 여러분들? 무슨 국가라고 하죠? 중앙 무슨 국가? 집권국가라고 해야 됩니다. 중앙은 항상 누구를 의미합니까? 왕을 의미합니다. 여기만 하고 우리 쉽시다. 알겠죠? 개념 정리만 하고. 여러분들 국사에서 중앙은 항상 왕을 상징합니다. 왕의 모든 권력이 집된 걸 무슨 국가? 중앙 집권국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연맹왕국과 중앙 집권국가 싸웠다고 합시다. 누가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중앙 집권국가. 왜냐면 연맹국가는요 전쟁하기 전부터 뭐합니까? 얘네들 무슨 회의 한다고 했었죠? 막 고구려선 제거에 있었죠. 회의 먼저 해야 돼요. 시간이 어떨까요? 오래 걸립니다. 실제 합의 못 보죠? 어떤 가들은 다 안 나간 적도 있어요. 실제. 전쟁할 때부터 뭡니까? 합의 보기도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에 반면 중앙집권은 뭡니까? 이 족장들이 왕 밑으로 뭡니까? 귀족으로 다 편입된 체제를 말하죠. 그래서 누가 결정 내리고 왕이 결정 내리고 명령을 하다라면 일사천리로 전쟁 준비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뭐합니까? 연맹왕국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무슨 국가로? 중앙 집권국으로 발달하지만 삼국으로 본다 발달할 수 있었더라. 그 나라가 바로 뭐더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앙 집권국만의 특징이 있겠죠? 그 특징 4가지만 들어갈게요. 4가지만. 자,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무슨 권이 강화되는 겁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왕위는 선출 아니면 세습. 세습돼야 되는 겁니다. 선출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세습은가? 왕은 신성화되는 것이고 왕권이 높아지는 겁니다. 왕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출하면 세습. 세습되면 나머지 귀족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옛날에 지네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못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뭔가 세습되죠. 무슨 확장 시켜줘야 할까요? 영토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봐라, 날 믿고 따른가 영토가 확대되지 않냐. 그리고 확대된 영토를 누구 띄워주면 될까요? 귀족들 띄워주면 불만이 좀 완화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확대된 영토, 인구가 많아지고 땅덩이가 넓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 다스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항구적인 체제가 필요하겠죠. 하루 어떤 거? 법령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 법령을 뭐라 합니까? 율령이라고 하죠. 뭐가 반포됩니까? 율령이 반포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가나 우가는 자신의 족장들이 보더라 그 신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가는 누굴 숭배하고 뭐 말과 관련된 거, 우가는 소랑 관련된 거. 정치적 통일체가 있다 없다? 없다 보니까 정치적 통일체를 기하해서 고등의 종교 뭘 수용합니까?
불교. 그리고 불교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왕권 강화 매우 관련 있는 게 이 왕죽불사에서 불교가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가 바로 무슨 국가의 특징? 중앙 집권만의 특징이 되어 있고요. 고려, 백제, 신라 모두 다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상시로 다 들어가면 되겠죠. 왕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습. 그다음 무슨 확장되고요? 영토 확장. 확대된 영토자에서 뭘 반파고요? 율령. 고등의 종교 뭘 수용했더라? 불교 수용 이 정도. 그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상시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한 문제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20번 들어갑시다. 20번 문제 한 문제 풀고요. 우리 잠깐 쉴 겁니다. 자, 20번. 삼국의 고대 국가. 이 고대 국가 바로 뭘 말할까요? 중앙 집권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중앙 집권 국가랑 관련된 거 뭐가 수용되더라? 불교 수용. 그다음 뭐가 반포됐다? 율령이 반포. 그 과거제는요. 우리 고려 때나 가능합니다. 고려 때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교 정치도 실시는 이거 관련이 있다 없다? 요즘 중앙 집권의 특징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학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옛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가 어려운 삼국시대 들어가니까 한 템포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편히 쉬십시오.